네, 오늘 국민의힘은 또다시 운명의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나올지 아니면 조금 미뤄져서 내일이나 또 내일 모레 나올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이 국민의힘 내부의 이 당원 개정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원권이 정지된 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전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에 의해 직무 정지된 지 오늘로 꼭 19일째입니다.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께 걱정만 끼쳤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가처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생각이세요?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에서 어떤 신문 잘하고 왔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으니까. 채권자 이준석은 현재 징계 기간 중이기는 하나 당대표로 복귀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작출된 비대위는 무효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기존의 당대표 및 기존의 최고위 체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준석 현재 당대표, 조금 더 양보한다면은 현 당대표 괄호해서 징계기간 중이라고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이 재판이 열렸던 것은 이 당원 개정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참석을 했죠. 그리고 이 정진석 새 비대위와 관련된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된 가처분은 9월 28일 날 첫 신문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측에서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원래 오늘 예정이었지만 9월 28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요거 이제 명백하게 좀 구분해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원 개정 문제가 오늘 신문기일이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관련된 부분, 새 비대위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9월 28일. 근데 전날에 이준석 윤리위가 또 열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오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신문기일에 오늘 참석을 해서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네. 이건 뭐 당원 개정한 게 이게 뭐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잘한 건지 이거는 뭐 금방 결론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이게 법률 용어에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1차 그 가처분 인용했을 때 그 결정문을 보면은 지금 비상 상황이 아닌데 너희들이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글로 몰고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한번 판정을 받았는데 요번에 당원 개정한 게 그거를 인위적으로 뒤집기 위한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급 적용이다. 그러니까 무효다. 그런 이제 논리인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 법률적인 논리고 여하튼 뭐 결론이 나겠죠. 오늘 이제 이 결론이 사실상 저는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당원 개정 자체를 사실상 그 효력 정지시켜 버리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이상 비대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게 인용이 되면 다음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그것도 당연히 인용이 되는
그런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저런다고 이준석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재판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이준석이. 예,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뭐 저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과는 심리적으로 더 멀어지게 되고 멀어질 것도 더 남았나요? 뭐 근데 이제 아예 뭐 그나마 뭐 요만큼 남은 거마저도 그냥 다 없어지는 거고 예. 뭐 그렇게 되면 뭐 해법은 간단합니다. 19일날 원내대표를 선출하잖아요. 예.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서 그래서 그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가는 이런 예. 수순이지 이준석이 돌아오는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이제 짧게 의견을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법원이 정말 이 비상 상황을 새로 추가했던 이 당원 개정에 대해서 쉽게 결론이 바로 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이 소송도 가처분 소송도 이길 거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지 한번 우리 다섯 분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OX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이 당원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X로 할까요? O로 할까요? X로 하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당원 개정과 관련된 가처분 소송에서 패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O를 들어주세요. 패할 것이다가 예, O. 예. 그리고 인용이 돼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그건 X로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나요? 인용과 기각으로 나누죠. 그러시죠? 예. 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기는 인용이다라고 하면은 O. 예, 아니다. 기각이면 X. 기각이다 하면 X. 그게 더 시청자분들에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O 그러면 왠지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이준석 전 아니, 근데 대표가 이기는 게 오늘- 긍정적이냐 이런. 오늘 신문한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면 오늘 이제 이 신문에 당원 오늘 개정과 신문만. 관련된 예, 것만. 예, 예. 당원 당기만. 예.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소송이 인용될 것이다. O 아니다. X.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들어주십시오. 자, O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본 거는 윤경호 의원 한 분이시고 나머지 네 분은 다 기각이 돼서 이준석 전 대표가 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윤경호 의원부터 좀 듣겠습니다. 왜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이거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법리적인 해석에 예. 관한 거고 제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논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그냥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우선 재판부가 같죠. 지금 남부지법에 가처분 판결 관련한 합의부가 단 하나밖에 없다. 예. 이게 문제인 거고 뭐 판사가 물론 정황 증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겠죠. 예. 이를테면 당헌당규 개정을 추후에 했고 거기에는 뭐 4명 이상의 예. 사퇴 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시비를 걸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 중에 또 그 인물이 또 다시 똑같이 지명이 됐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됐다가 사퇴하는 파동까지 예.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저는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 다시 선임된 비대위원장이 사법부가 넘지 말아야 될 선 뭐 이런 표현을 했죠. 했잖아요. 예. 그 얘기는 처음부터 결국 국민의힘이 자초를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당연히 정당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하는 거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테면 내부 총질 문자 이후에 비상 상황이라는 걸 억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존중했느냐. 예. 그걸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보면 이게 사법부에 가지고 갈 일도 아닙니다. 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킨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만두고 원내대표를 바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당의 대표를 공식적으로 뽑을 때까지 예. 권한대행인지 직무대행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그냥 해 나갔어야 된다. 그게 해법이었다. 그걸 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아까 예. 이준석이 다시 복귀하느냐. 그거 국민 아마 저는 뭐 많은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런 표현 안 해야 됩니다만 상당수 많은 이런 얘기 뭐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이 불과 새 정부 출범한 지 5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감안하면 이준석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는 관심 아무도 없어요. 제발 집권 여당이 빨리 정신 차리고 집권 여당으로서의 본래의 일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분탕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그게 전 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네 분은 모두 다 법원에서 기각할 거다. 당헌 개정안,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최수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왜 그 이번에 기각이 될 거라고 보는 게 그 사실 이게 이 자체 하나로 지금 비대위를 형해되거나 뭐 비대위가 유효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재판부도 각 단계별로 지금 가처분을 제각각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이 당헌의 해석 적용에 대한 문제였다면 예. 이번에 가처분은 개정된 당헌 개정이 유효되느냐 무효되느냐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들여다볼 가장 핵심적 사안 하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느냐 이번 개정에. 예. 근데 없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모든 사안별로 다 제각각 절차를 진행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당헌 개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비대위가 유효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가 예. 유효하냐 안 하냐는 28일에서 별도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 비대위를 출범시킬 당헌 개정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만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재판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볼 거지만 재판부가 제각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그것만 봐야 되는데 그게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거는 기각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럼 그래서 저는 기각에 한 표를 던진 겁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는 왜 이게 기각될 거라고 보시는입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오늘 신문,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은 이번에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이 개최 금지에 대한 가처분 예. 신청입니다. 아까 최수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전국위를 개최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제 당이 정말 비상 상황이 됐죠. 그리고 당은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사실은 이번에 보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력을 갖고 논하는 문제와 이 절차를 논하는 문제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절차적 문제점을 다 보완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난 1차 가처분에서도 보시면 주호영 비대위원의 자격 자체는 예.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예. 그 당시도 전국위를 개최한 거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이. 예.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재판부고 사실상 거의 논란이 같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한 소급 적용이냐 아니냐라는 건 다시 28일 날 논의되는 거기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예. 보고요. 이것만큼은 지난번하고 동일하다면 저는 이번에도 각하가 되는 게 맞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헌 개정이 적법한 절차였기 때문에 이번 오늘 열린 신문 기일 결과가 이제 기각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개정은 적법하다라고 나오면 9월 28일로 연기됐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도 역시 이준석 전 대표가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좀 달리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순서가 됐다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지난번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법원 결정을 보면은 이른바 재판부가 그 당헌의 모함,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전국위 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면서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효력 예. 정지 부분은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절차적 하자가 예.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하나 본 거고요. 그래서 이번 3차 가처분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그래서 측면에서 기각될 거다. 저는 기각될 거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는 이른바 그러면 이 인용이나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권한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효력 정지는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당헌 당규 개정 무효 가처분 신청인 이른바 3차 가처분 신청은 예.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예. 지금 14일로 신문이 됐다가 28일로 당에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연기를 요청한 예. 4차 가처분, 이른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효력적인 가처분은 인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예, 오늘 결정이 28일 결정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계돼 있지는 않다, 연관돼 있지는 않다, 좀 달리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지우 의원께는 좀 다른 질문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왜 당은 이렇게 네 분 다 기각될 거라고 이제 자신을 하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차 이 가처분은 좀 신문을 좀 연기해달라고 어제 전격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해갖고요. 그 통보를 받은 게 아마 하루 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맞아요. 예.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시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별다른 이유는 저는 없다고 자신감이 봅니다.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뭐 지금 저런 판에 무슨 자신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황정수라는 그 부장판사의 그 돌출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게 최대의 변수죠. 예. 그거를 근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 잠시 뒤에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추석 연휴 때 마지막 날 쓰신 거 보셨죠? 분명히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신문기를 연기해달라고 아마 요청할 거다. 뭐 뭘 해도 뭐 이렇게 상식 이하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진짜 연기가 된 거예요. 근데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거에 별로 신경 별로 안 쓰는 거 같아요. 저런 거에 신경 안 뭐 쓴다. 그렇게 썼다 해서 뭐 이준석이 이렇게 썼으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뭘 쓰든 그거는 이제 당의 결정과는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다. 예. 무시 전략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기일에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전주혜입니다. 예, 오늘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 만났죠? 네, 만났습니다. 혹시 뭐 인사 좀 하셨어요? 예, 인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최근에 또 2차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또 비대위원 상대로 예, 맞아요. 직무정지 신청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재판정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진석 위원장만 하고 비대위원들은 안 한다 이런 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재판 끝날 무렵에 또 대리인들은 뭐 새로운 그 비대위원들 상대로 직무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그 또 새로운 뭐 가처분이 또 추가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연막작전인가요?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도 뭘 해야 될지 오락가락하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뭐 아직 뭐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뭐 상태인 것 같고요. 뭐 조만간 그 가부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새로운 또 가처분이 뭐 또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또 뭐 담담하게 또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준석 전 대표 얼굴 글쎄 뭐 주관적인 평가이긴 합니다만은 뭐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고 뭐 오늘 신문 내용도 뭐 이렇게 재판부가 고민할 게 없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 근거가 뭐라고 보세요? 누구나 다 이제 재판에 대한 뭐 자신감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뭐 대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뭐 그 자신감에 의해서 뭐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법리와 뭐 증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비대위 이제 출범뿐만 아니라 당원 개정 그 효력 정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3차 가처분인데 그게 아직 신문 종결이 안 됐습니다. 28일에 이어서 또 속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각 결정을 받도록 그렇게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재판부가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소급이라는 거는 저는 시점을 도대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소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소급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은 8월 5일에 내린 그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재판부가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겼냐면요. 8월 17일에 정미경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재판부에서 판시한 여러 가지 뭐 오히려 의도적으로 뭐 최고위원이 사퇴한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재판부에서 적시를 했습니다만
전미경 최고위원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로 굉장히 지지해왔던 최고위원이셨죠. 예. 이런 분이 사퇴를 8월 17일에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8월 5일 이전에 그 상황을 가지고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러한 지금 그 주장은 저는 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가처분 그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내린 이런 그 비대위 전환 판단 이후에 좀 새로운 그런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현 상황을 가지고 현 당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과거로 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서 당원 지금 이 새로운 그 당원을 저희가 소급 적용을 해서 새로운 비례를 출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현 상황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그 새로운 당원에 따라서 비례를 출범했다. 이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판부가 어떻게 좀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저희는 또 저희대로 굉장히 뭐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오늘은 양쪽의 변론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고, 결국 28일에 신문이 이제 종결이 될 예정이죠. 그리고 3, 4차 가처분 이제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이제 그 사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때 좀 상황을 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한번 재판한 거 가지고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속단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은 있는 거죠, 그래도 당에서는? 저희는 우선 이제 당원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를 특정해서 누구를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당원을 수정하는 것, 개정하는 것은 이것은 당의 자율적인 판단이죠. 당의 자율적인 활동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내려졌던 이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재판부에서 좀 지적을 한 이러한 불확실한 표현, 예를 들어서 뭐 비상 상황이랄지 아니면은 최고의 기능 상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죠. 이런 것을 저희가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당원 개정은 자연스러운 그 당의 자율적인 이러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당원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각이 될 걸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이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이 정진석 비대위 직무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오늘에서 28일로 좀 연기해달라고 연기 신청을 했는데 정말 그게 법원에서 이 통지서가 늦게 왔기 때문에 하루 전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혹시 오늘 있을 이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이 가처분 신청에서 좀 안 좋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준비 그 부분 때문이었는지 솔직히 어느 쪽이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한 거, 그러니까 연기한 거, 연기 신청을 한 거.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변론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며칠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 신청서를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아침 10시 반이거든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 오늘 신문이 11시였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서는 당연히 통상적으로 기일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도 뭐 판사 생활을 뭐 22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촉박하게 통달이 돼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그것은 기일변경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기일변경 신청 자체도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결론은 이거는 연관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이 되셨으니까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못했는데요. 어쨌든 비대위 관련된 얘기 한두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역시나 친윤 일색으로 또 꾸려졌구나 이런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사실은 모든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다 선거를 위해서 뛰었던 분들은 다
어떤 그런 윤석열 정부의 뭐 성공을 바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저희 당 의원 중에서 친윤이 아닌 분이 사실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 친윤이라는 것은 오히려 뭐 어떤 그런 대통령과의 무슨 사적 인연으로 어떤 그런 뭐 충분한 경험이나 예. 아니면 역량 없이 뭔가 그런 혜택을 받았을 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뭐 전에 뭐 비대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되신 분들도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또한 윤석열 정부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면에서 뭐 친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정진석 비대위가 등장을 하면서 당 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도, 예를 들면 혁신이라든지 또 이 이준석 전 대표가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 선발했던 대변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약간 이제 지우는, 이준석 색깔을 지우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 대변인들이 지금 아직도 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 기한인데 만료가 되면은 대변인 활동을 더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새로운 보시면. 그런데 새로운 또 대변인을 어떻게 뽑을지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뭐 미리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현재 저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 법안 가처분에서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빨리 이 새로운 정진석 비대위가 안정화되고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당의 활동 그리고 민생 행보를 좀 하는 것이 가장 그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려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는 이준석을 끌어안는 쪽이다. 아니다. 아예 절연을 하는 쪽이다. 어느 쪽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치라는 것은 움직이는 정말 생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 또 서로 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이준석 대표를 뭐 끌어안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가처분 결정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또 당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또 굉장히 당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또 매끄럽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같이 가야 되는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재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